사실 알고 보면은 이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거는 그 구조라든가 또는 그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땅은 그냥 땅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땅은 그냥 흙이고 돌이고 땅이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돈이 되고 어떤 땅이 돈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데, 돈이 될 땅이 있고 돈이 된 땅이 있죠. 근데 돈이 된 땅은 사실 투자할 가치가 많지 않고 돈이 될 땅에 해야 되는데, 돈이 이 될 땅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땅이 개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게, 오히려 이론 공부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많이 그 습득을 하신 분들이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땅은 부동산 지식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론에 휩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이론에 부합을 시키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땅에 투자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교통이죠. 시골이든 서울이든 또 예전에 말을 타고 가던 시대는 똑같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도로가 나면은 그 도로 주변에 또는 IC 주변에 돈이 된다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도로에서 철도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부분들은 이미 돈이 다 돼버렸고요. 저희 고향에도 가보면 산간 그 벽지까지 다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철이나 철도가 있는 부근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나 전철이 나는 부분이 서울에만 하더라도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미 다 뚫려 있습니다. 과거에 비춰보면 전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뚫릴 때, 저도 서울에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는 아파트 청약하고 상가 사고 오피스텔 사는 쪽에만 관심이 많았지, 전철역이 공사하는 곳에 주변에 땅을 살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개를 하시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전철역이 생기니까 그 옆에 가서 조그만 땅이라도 땅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귀뜸이라도 해주신 분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 지상 건축물에 투자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정작 돈이 있고 또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땅에 투자했고 역세권 땅에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죠. 우리나라에서 땅으로 돈을 많이 벌으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땅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으신 그룹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은 항상 땅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설령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땅에서 모든 가치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서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가히 엄청납니다.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어떤 겁니까? 롯데월드 아닙니까? 123층. 그 땅을 돌아가신 신격구 회장님이 언제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은 한 30년, 40년 그 이전일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땅을 사지 않았다면
오늘날 최고의 건물은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땅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롯데월드가 들어갈 그 땅 옆에 전철역은 없었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땅 옆으로 2호선 잠실역이 있고요. 또 8호선 또 여기 있습니다. 그 8호선 여기 몽촌토선역이죠. 몽촌토성역. 그래서 결국 더블 역세권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사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마찬가지로 전철역이 없는데도 과거에는 다 땅을 샀는데 지금은 전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철 공사를 하는 곳은 뭐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철도라는 거는 한번 만들려면 나라에서 5년, 10년, 20년 계획으로 철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서 봐도 되고요. 스마트폰만 켜도 검색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 전철이 들어가는 계획이 세워지면 국가에서는 국민들한테 고시를 하죠. 언제 어느 지역에 전철을 놓겠습니다. 근데 전철역은 어느 지역에 놓고 어느 지역에 놓겠다는 것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역세권에 투자할 때는 전철역 공사를 하기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역 공사하기 전에 미리 그 현장을 가서 그 주변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전철역 주변에 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도 바쁘신데 그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조금만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은 지금 3차, 4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디에 역이 생기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가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역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 역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전철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은요, 중간중간에 역이 생기는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km도 안 돼서 역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이 생길 때는 그 역 주변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역 주변을 보면은 개발이 안 되는 데는 거의 없죠. 서울 수도권에서 대부분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역과 역 사이가 빈 틈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역과 역 사이에 다 붙어서 개발도 할 수 있지만, 역이 개발되면은 역 부근에 반경 1km, 1000m죠. 1000m의 안에는 직접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상업지나 이 주거지가 개발이 되고요. 또 1km 넘어서 이것을 간접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관광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일자리 또 창출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또 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철 타고 늘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역이 생길 때 우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저거 언제 공사 끝나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만 했지? 그 자리에 투자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할 역세권이 많이 있느냐?
1차 철도망 구축 계획, 2차 구축, 3차 구축, 지금 4차 구축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의 역세권에 투자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호선 라인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9호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중에서 가장 핫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강남으로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 종점이 중앙보훈병원역이 종점입니다, 현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종점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9호선 추가 연장선을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한영외고역에서 또 고덕역에서, 고덕역은 환승역이 됩니다. 샘터공원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남 쪽으로 가서 미사 쪽에 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남양주까지 이게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철이 여기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짧은 구간을 공사를 하다가 여건과 시간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전 국토를 1시간 30분 내로 이 철도화 시킨다는 게 국가 목표고요. 서울 수도권은 30분 내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짧은 기간에 교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투자해서 수익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서울에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겠죠. 수도권 전철도 서울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지어져서 다 만들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세권은 다 끝났다, 아직 뭐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알아보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세권이 여기 생기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이 개발이 돼서 이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돈이 그러면 얼마나 되겠냐,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역세권은요, 개발이 되면은 상업지로 개발이 됩니다. 역세권은 상업지로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로 개발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상업지 중에서도 최고의 상업지가 결국 역세권 상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세권의 상업지의 가치는요,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저렴하게 해도 평당 5천만 원 밑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평당 5천만 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서기 전에 투자할 때는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 아니고 불과 그 아래쪽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에 투자하시기를 저희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땅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나 어떤 공법에 의해서 오히려 투자하는 부분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땅에 어떤 땅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통 자연녹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계획관리 지역이 좋다, 또 도로가 붙어 있어야 좋다, 도로가. 그래서 당장 어떤 개발이 가능한 땅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땅은요, 특성이 역세권에 내가 역세권 땅이 용도가 무엇이든지, 또 지목이 무엇이든지, 도로가 무엇이든지, 또 지분이 단필지가 아니든 단필지든 관계없이 역세권은 나라에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이 되는 대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엄청난 그 가치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어떠한 일반 실수요자가 당장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투자하시기가 어렵고요. 여기 들어서게 되면은 들어서 있는 지자체장은 그 주변에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지자체장은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개발 계획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늦든 빠르든 여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니까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그 명동에 있는 땅인데, 명동의 땅값이 2억, 3억, 4억 된다고 했을 때 다 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억까지 갑니다. 10억. 무슨 얘기냐면은 역세권 땅은요, 역세권 땅은 그 올라가는 끝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 끝이 없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1월 1일 날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물가 상승률 이상 올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근데 왜 그러냐? 땅값을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게 되죠. 시세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땅에 투자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인문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옛날부터도 땅은 큰 부자를 만들고 집은 뭐 작은 부자, 이런 말이 있듯이 큰 부자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어떤 기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이 돈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특히나 땅 중에서 이 역세권 땅이 돈이 되는 거는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 땅에 투자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땅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돈을 여기다 올인할 필요까지는 없죠. 분산 투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 놓고 등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전념을 하시면 어느 날 그 땅에 대해서 팔으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개발한다고 지자체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상황을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관심 갖지 않더라도 전철 역이 착공해서 개통이 되고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주한테 다 연락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땅을 나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시는 일이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큰 어떤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돈을 벌으신 분들은, 역세권 땅에 대해서 돈을 벌으신 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꼭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집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지상 건축물에 투자하는 부동산보다는 100% 땅에, 역세권 땅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크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세권 토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신다, 땅을 잘 몰라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이 전철력을 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을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역세권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무상으로, 무료로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토지 상담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너무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언젠가는 꼭 한번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역세권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까지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